네,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먼저 제가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 토요일 1시부터 2시까지 이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회사 본사에서 오후 2시부터, 그죠? 4시까지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다 못한 부분들의 얘기들을 강연회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지금 뭐 신청은 좀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오늘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그죠? 제가 있는 이쪽으로 뭐 가까운 뭐 서울이나 뭐 경기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오셔서 오늘 제 강연회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제 그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그 하락을 했지만 이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죠?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는 언지를 많이 드렸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제가 또 이제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는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향후에도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들이 보면은 이 주식 시장이, 그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죠? 지금 보면은 뭐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된다, 그죠? 그동안 뭐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그죠? 끌고 왔습니다. 2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돈을 많이 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회수하는데도 뭐 한 달, 2달 만에 회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똑같이 1,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어떤 조율 작업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시장이 어떠냐면은 칠흑각 같죠, 그죠? 칠흑, 어둠, 그죠? 우리가 보통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 빛이라는 거는 이렇게 밝은 데서는 빛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동트기전이 뭐 가장 뭐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 한 줄기의 빛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다가오지만 제가 한번 늘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충격, 한 번에 또 총을 맞아야 되는 그런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이게 모든 뭐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우리가 좀 속되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깝죽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랬을 때 시장이 어떠냐면은 한번 맛봐라라는 식으로, 그죠? 상당히 깊이 하락을 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벌었던 거, 그죠? 실패의 어떤 흐름에서 그럼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반성하고 내가 어떤 기법을 배워야 되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상승장에서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하는 어떤 그런 1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15%, 20% 공략해도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15%, 20%를 공략하면 되려, 그죠? 10% 그죠? 이렇게 막 많게는 뭐, 그죠? 거의 뭐 보합까지 다 빼버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반성의 자리들을, 그죠? 거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잘 다독거리면은 다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성공한 자리에서, 그죠? 또다시 반복적으로 뭐, 그죠? 또 수익이 난 거에 대한 어떤 뭐, 그죠? 태도라든지 깝죽대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은 완전히 매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는 저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이 바른 자세, 그죠? 그래서 오늘도 겸허하게, 그죠? 주식시장에서는 배울 게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의 어떤 기법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도 한번 저와 함께 차분히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고요. 잠깐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에 이제 움직였던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그죠? 세력주라든지 테마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요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부분이 보면은 여전히 뭐 한두 박자 넣는다 하더라도 10% 20%의 상승들이 남아있는 흐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느냐. 수급이라는 것은 그죠? 물론 하루에 금방 돌았다가 하루에 금방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 보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가 거의 하단부에서 그죠? 정배열에서라기보다는 하단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하단부에서 일부라도 매집을 해서 하루 이틀 눌렸다가 한 번 더 당기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장 어제죠, 그죠? 금요일 날 뭐 3% 이상 뭐 하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시장이라는 거는 하락장에 맞는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을 잘 구사하게 되면은 이런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차분히 잘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법이라는 부분들을 앞에서 제가 강의했듯이 그죠? 뭐 분봉상으로 어디에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설명들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제 들어주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그죠? 지금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식량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지금 사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거기가 최대 곡물지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전쟁을 그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그죠? 지금 전쟁을 통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식량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그죠? 지금 보면은 한탑이라든지 그죠?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물론 대주산업, 고려산업 그다음 뭐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비료, 효성 OMB라든지 또 신성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요는 식량 관련한 종목들은 어떤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냐면 지금 보세요. 이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이 비슷한 유형의 차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보세요. 미래생명자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탑, 그죠? 한일사료 어떻습니까? 대주산업 거의 차트가 어떠냐면은 유사하죠. 그죠? 한번 파동이 나오고 나서 밑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또 슈팅 자리를 잡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죠?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이 그 테마들이 새로운 테마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죠? 저는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세력은 10차원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죠?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만든다고 한들, 그죠? 이 세력이라는 이 종목들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1,000원짜리 종목을 10,000원을 만들었을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10,000원이 싸다고 그죠? 매수를 강행해 줄 때 세력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얼어붙어 있고 지금 과거의 개인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무조건 매수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보면은 이미 개인들 매도가 많이 좀 궤도가 좀 나오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약간 받쳐주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개인들이 그 보는 어떤 그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세력이 보는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세력들도 이 개인들의 어떤 주머니에서 이 그 자금을 빼내기가 그래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이 그 테마들을 자꾸 이렇게 돌려서 쓰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되고 좋은 흐름이 갖춰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새로운 테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운 테마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 아직도 시장의 바닥은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제가 이제 어디가 바닥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식량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해지성 종목으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죠? 시장이 내려갈 때, 요럴 때 조금, 그죠? 이미 이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그죠? 이미 이제 좀 약간의 이제 지난주부터 이런 어떤 흐름들을 느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 식량 관련한 종목들이 월요일 날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 GSE 같은 경우가 월요일 날 물론 그 시간에 그 상승을 하면서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높이 올려줬습니다. 올려주고 한 이틀 동안 눌려주면서 금요일 날, 그죠? 다시 이제 이렇게 치고 나왔는데 이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뭐 8월 말 정도 돼서 뭐 러시아에서 그죠?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선반영돼서 움직이는데 역시 이제 이 GSE라든지 그죠? 대승에너지라든지 뭐 그죠? 요는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도 역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미 밑에서 그죠? 지금 이제 그 GSE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 상태잖아. 그죠? 그러면 요런 패턴들은 어떠냐면은 무턱대고 이게 막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고요. 항상 5일선 기준으로 해서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지금 시장에서 벗어난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5일선에 대한 그죠? 요런 공략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월요일 날 또 이 세비캠이라는 그죠?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 이 신규 종목들은 그렇게 이제 매매 방법이 그래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잠깐만요. 이 차트도 그죠? 잠깐만요. 세비캠이 이 세비캠이라는 종목도 그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호가가 굉장히 얇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매수 매도의 그 금액들이 보면은 거의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뭐 100주, 200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물량들이 놓여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후루룩 움직이고 후루룩 빠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요 종목이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럼 요 정도의 파동이 나오겠다. 그죠? 몇 사람만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이게 그 5일선에서 그죠? 밑에서 많이 끌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5일선에서 음봉이 떨어질 때는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파동이 나올 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그죠? 파동이 나올 때 계속 양봉을 켜줘야 되고 양봉이 멎어지는 음봉이 나올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월요일 날 5일선을 깬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조금 늦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유가 역시도 물론 중앙에너비스가 이제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이 유가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보면은 천연가스는 그저 10달러를 향해서 가면서 상승했고 유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도 그 다음 날 보면은 천연가스는 조정을 보고 그죠? 유가는 상한가를 가고 그죠? 그럼 이게 뭐냐, 그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 역공 전략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 오늘 유가가 상승해서 내일 유가 갈 거야 하면은 뭡니까? 안 갑니다. 그죠? 이게 뭐냐? 그만큼 시장에서 개인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역행한다는 거죠. 예, 그 세력들은 그걸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하면 달라붙을 거야. 그럼 우리는 이쪽을 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이 부분이 상승했다고 그날 아침에 막 시가 공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명한 지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상대의 수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큰 오산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그죠? 유가 관련한 종목들, 한국석유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지금 흐름도 보면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유가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어떠냐면은 끼가
많은 종목이고, 그죠? 사실 이 흥구석유나 항구석유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잘 안 나오지만은, 그죠? 뭡니까?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드려서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먹어본 사람이 뭐 잘 먹는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듯이 주식도 상한가를 친 종목이 상한가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이제 그 해지성 종목들 식량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지금 에너지라든지 그죠? 물론 이제 뭐 석탄 관련한 뭐 GS 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그죠? 어떤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죠? 완전히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봐도 밑에서 그죠? 이제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이 바닥을 찍고 온다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수가 상승하면은 못 가죠. 그죠? 가지 못하고 지수가 하락할 때 그때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좀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자, 이 박셀바이오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지금 이 하한가를 치는 종목들, 시간의 하한가를 치든 장중에 하한가를 치든 요 패턴들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요 밑에서 6만 원대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저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항상 지지라는 거는 지지 라인은 상승 아니면 하락 두 가지의 흐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파동이 나오고 나서는 파동이 나오는 과정. 아침에 이제 시초가 매매에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이렇게 막 파동이 진행이 될 때는 지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짧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뭐 3분, 많아봐야 3분, 그죠? 2, 3분 안에 그러니까 2, 3분이면은 1분 봉으로 치면은 뭐 캔들이 2개, 3개, 많게는 뭐 한 5개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그죠? 한 2, 3개에서 아니면 5일 분봉 기준으로 해서 하나 음봉 때리면서 바로 당기는 이런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일봉을 보거나 또는 파동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지지는 시간대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일봉상에서 그 지지 라인이 바로 밑에 있는 이평선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를 할 때는 재차 파동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박셀바이오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된다. 5일선을 깼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얘가 시간 내에서 하한가를 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찍을 때까지 이슈는 뭐였냐면은 간암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뜬금없이 그죠? 시간 내에 그죠? 이제 그동안 혈액암 치료제에 관한 조기 종료 이런 공시들을 내면서 이제 자기 기업들보다는 다른 기업에서 훨씬 더 월등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이제 뭐 조기 종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에 하한가를 갔거든요. 물론 그 시간에 하한가를 가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밀려 있는데 뭐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 박셀바이오가 그날은 좀 이슈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면은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그죠?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패턴이 지금 비슷하죠. 그죠? 지금 박셀바이오하고 그죠? 똑같이 여기서 지지를 하다가 이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쓰고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파동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파동이 나오고 신고가를 쓰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그죠? 음봉이 저렇게 떨어졌을 때는 다음 날 반드시 그 음봉을 앞에의 음봉을 뚫어주는 그러니까 감싸주는 긴 짱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단기 고점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단기 고점이면 5일선을 깼다가 뭐 다시 또 뭐 기술적인 흐름이 나오든지 뭐 급량과 같은 패턴이 나오든지 어떻게 해서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또 핫하게 움직였던 게 뭐냐면 현대 로템인데요. 지금 오늘 지금 보면 수요일 날 패턴들이 똑같죠. 그죠? 전부 다 지금 보면은 미래나노텍이나 현대 로템이나 일봉상이 어떻습니까? 지지를 거의 한 달 이상. 지금 이게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한 달 넘죠. 그죠? 한 달 신고가를 그러니까 상한가를 치고 상한가가 아니었죠. 이날 상한가였나요?
20%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그죠? 그때도 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계약건과 관련돼 있는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상당히 조정을 보고 이날도 지금 보면은 거의 17%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체로 어떻냐면은 그 17% 이상 15%에서 20% 정도만 가도 이런 대형주들은 상한가와 맞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상한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역시 이제 이 지금 죄송합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날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날 어떠냐면은 많이 뜨지 않지만 그 다음 날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날이죠, 그죠? 이날은 시간이 어떠했냐면 급등을 시키고 그 다음 날 어떻습니까? 아침에 띄워서 개인들이 달라붙게끔 했을 때 어떻습니까?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겨주는, 그죠?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 5일선을 타고, 그죠? 가는 이런 어떤 패턴의 종목들은 반드시 양봉이 뭐냐 빨간색이 나오는 그죠? 양봉이어야 되고 음봉이 이렇게 계속 진행될 때는 과거에는 보면은 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음봉을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양봉보다는 음봉이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패션이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는 종목은 계속 양봉을 10개를 캐든 20개를 캐든 이렇게 양봉을 캐면서 가져야지 뭐 양봉을 캐다가 음봉이 떨어질 때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현대 로템이 움직이면서 뭐 평화산업 같은 이런 수소차 같은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화산업 같은 이런 애들은 이 음봉이 그죠? 약간 속임수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이죠, 그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여기서 5일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왜 속임수 같느냐면은 이 짱대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뭐 크게 이 음봉의 어떤 모양만큼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조금 챙겨 보시고. 자, 이제 이 목요일 날은 그죠? 물론 이제 수요일 날 오후장에서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한미 글로벌 그죠? 이 지금 보면은 이날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월요일 날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갭을 떠서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은 역시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죠?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 장관이 그죠? 그 네옴시티 그죠? 거기에 투자 그 쉽게 말하면 투자 총책이니까 뭐 가장 핵심 인물이죠, 그죠? 그는 부분을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간에 한미글로벌이 상한가를 쳤는데 그 다음 날은 어땠냐면은 크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요즘 이제 이 패턴인데 상한가를 치고 정배열에서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음봉이니까 개인들이 전부 다 이제 짧게 이익 실현을 하는 그와 같은 흐름에서 누군가는 살짝 매집을 해서 어제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상한가를 만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지금 보면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로는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뭐 히림이라든지 뭐 다스코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히림과 죄송합니다. 유신과 그죠? 지금 보면은 한미글로벌이 상을 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좀 유틸렉스를 잘 봐라. 그죠? 이거는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모양인데, 그죠? 거래량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거죠, 그죠? 잠깐만요. 공부를 한 것 중에서 밑에서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 거래량을 이렇게 늘리면서 한 번은 슈팅 자리가 있다 했는데 사실 이 유틸릭스 같은 경우도 뭐 재료는 저렇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내재 가치는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내재 가치를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재 가치를 따져서 본다면은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쳤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단순히 그죠? 밑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요즘 요런 패턴이 지금 좀 유행인데 이 하나기술 그리고 금요일날 어제 세아제강 이런 것들 분봉을 보면은 2시나 3시 정도에 3시 거의 끝날 무렵에 그죠?
뭐 한 3, 4분 만에 상한가를 치는 이런 패턴이었죠. 그죠? 원전 수주 관련해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뭡니까? 아, 우리는 그와 관련성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양새를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사실 요즘 요런 패턴들이 조금 유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기술이라든지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역시 뭐냐면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죠? 지금 세아특수강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도 이 보면은 막판에 이렇게 당긴 모습이거든요. 그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인 흐름이죠, 그죠?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이제 좀 특별한 종목은 또 뭐였냐면 현대바이오입니다, 그죠? 뭐 크게 뭐 그한 건 없었는데 이는 시장에서 이 현대바이오가 이제 이 고개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치고 나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또 관심창에 올려놓으면 면서 또 어떤 흐름을 갖추는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강의할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바닥이 어딘가, 그죠?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바닥은 어딘가, 그죠? 자, 보세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된다. 그죠? 돈, 건강, 사람, 가족 문제. 보세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진다. 하나가 터지면은, 그죠?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죠? 투자 금액이 많이 그죠 훼손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잃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뭐 돈이라는 것이 그죠 전부 다 내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지금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도 100% 자기 자금으로 하는 사람은 좀 드물잖아, 그죠? 근데 이 주식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도 1억이 모자랄 수 있고 10억이 있어도 10억이 모자라니까 그죠? 투자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시장을 맞이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어떤 경우의 수를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돈 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죠? 뭐 사람 대인 관계라든지 이 하나만 터져도 정말 이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것이 전부 다 연달아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겠죠. 계속 이런 최악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보면은 금리 인상 얘기했다가 거기다 또 하나의 조그만한 악재가 더 붙으면은 이게 막 연쇄적으로, 그죠? 지금 완전히 지금 시장이 약간 살얼음판이잖아. 그죠? 어떤 지표가 뭐 CPI 지표가 좋았다. 뭐 인플레이 뭐가 어쨌다. 하다가도 또 금리 인상 똑같은 얘기인데도 어제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금리 인상 또 좀 더 하겠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12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자, 삶의 해이를 느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이를 느끼겠죠. 뭐 하나 이런 것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죠? 이런 회의감이 어떻게 했어요? 물 밀듯이 밀려오겠죠. 그럼 똑같이 좌절과 후회를 동반하면서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죠?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이 바닥이 어딘가를 지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까지 한 번에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오랫동안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힘들 때 가장 주위에서 자기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때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전화하면 어때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막 끊어버리잖아.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 보면은 그 일본의 손정이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지만은 그죠? 이 사람이 성공할 때는 실패가 없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시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주영 회장도 그죠? 제가 몇 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 돈으로 다 해서 그 현대라는 그룹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죠? 처음에 쌀집 하면서 뭐 하면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역시 뭐 개인 돈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잖아. 그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갔답니다. 예. 당신이 내 돈을 받으려면 내한테 돈을 더 빌려달라.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정주영 회장을 보는 안목이 있었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나서 한 번도 나는 실패한 적이 없는데, 그죠? 내 기록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난 당신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이래서 다시 정주영 회장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랬을 때 다 이렇게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방금 전에도 손정희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한국에서 넘어갔을 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일본 가서 빠친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 그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그죠? 들어올 때는 확 들어와도 나갈 때 또 물밀듯이 확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 초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의 아내는 그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 이제 자기가 초밥이 먹고 싶어서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몇몇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뭡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초밥을 사준 거예요. 그 나중에 다시 성공해서 그 사람들한테 10억씩 줬잖아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와 도전을 고민하게 되죠. 뭡니까? 이거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과 뭐든 하면 일단은 살고 봐야겠다. 그죠? 아니면 죽어야 되나?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글을 잘 보세요. 자아 분열 수준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일어서려고 결국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든 시련, 아픔이 있었기에 제대로 살 것을 결심한다. 그 덕에 거품 같은 인간관계도 싹 사라지고 뭡니까? 정말 자기를 진정으로 가는 알맹이만 딱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리들이 그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는 바닥에 지금 처해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 또 월요일 날 그죠? 미국 지수가 3포인트나 지금 빠지고 나니까 야, 이거 지금 뭐 풀베팅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돼야 되나 그죠? 물론 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크게 뭐 그 하시겠습니까만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현금을 딱 가지고 대응을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대부분 뭐 주식 좀 한다 하면은 뭐 보유 종목 10개, 20개 이렇게 되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또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2%, 3% 쫙 빠져버리면은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잖아. 그죠? 근데 이럴수록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어느 공간에, 그죠? 까마귀와 거북이가 딱 갇혀 있으면은, 그죠?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무조건 벽을 막 뚫잖아, 그죠? 그 벽이 뚫리겠습니까? 뭐를 찾아야 될까요? 출구를 찾아야 돼, 문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갇혀 있는 여기에서 그죠? 까치나 거북이처럼 막 무조건 이게 할 수 없는 벽을 뚫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그죠? 출구를 찾아가는 그죠?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큰 도인이라든지 크게 된 사람들은 보면은 반드시 이런 큰 과정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 그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성철 스님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분도 뭐 결혼에 실패하고 건강 해서 나중에 뭡니까 도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바닥은 그죠? 오늘 뭐 제가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그 지표상으로 뭐 바닥은 여기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오늘 강연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제 오늘 주식은 패션이다 2인데요. 지난주에는 주식은 패션이다가 뭐였냐면은 상한가였거든요. 오늘은 뭐냐면은 이 하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0번 잘못하다가도 그죠? 한 번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템버거 종목을 만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그죠? 신용 몰빵을 해가지고 30%를 수익이 났다. 그러면 신용 몰빵을 하면은 뭐 1억 가지고 뭐 한 3억, 5억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템버 나오겠죠. 역으로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신용 몰빵을 샀습니다. 20% 30% 맞아보세요. 원금 다 날라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기업이 뭡니까? 삼성 아닙니까? 그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안 되는 것이 딱 3개 있었습니다. 예, 자식농사, 그죠? 골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미풍인데 그 당시에 이 조미료잖아, 그죠? 대상이 미원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 점유율이 90%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삼성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미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했는데 10%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 미원을 뚫지를 못했어요. 예.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그 이름 비슷한 이름이 아닌 다른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성공은 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어떤 모 연예인이 그죠? 바로 이 맛이야, 그죠? 뭡니까? 다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시다로 다시 이제 재기를 하지만은 그때 어떻습니까?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해가지고 미풍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그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비즈니스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죠? 아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바닥이다. 그죠? 내가 지금 저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 바닥인 겁니다. 저도 아까 그 내용에 공감하는 것이 제가 지금 그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내가 그런 거라면은 내가 10번을 지금까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한 번 잘하게 되면은 반드시 템버거 그죠?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하한가 종목들 있잖아,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기가 이제 그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냐면은 환상을 꾼단 말이야, 환상. 야, 얘들이 하한가를 치는 거 개미들 물량을 잡으려고 하지 않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한가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 비덴트 같은 경우도 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어요. 이 지금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앞에 이게 지금 내가 이제 복사를 해서 왔기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죠? 비덴트가 멋지게 파동들이 나왔던 적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죠?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누군가는 물량을 좀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여기서 좀 그죠? 현금화를 해야만 그들의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띄운 거죠. 그죠? 자, 띄우고 요 보세요. 여기. 그죠? 여기보다는 여기서 팔아먹는 것이 훨씬 더 그들한테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력들이라고 손절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손절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손절 없이 뭐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특히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에서 5일선을 탄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 보고 이렇게 뭐 손절 라인을 작게 한다든지 뭐 단가를 맞춰서 그죠? 매수가에 튀어나온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하락장에서는 그죠? 손절이 없다.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비덴트가 10,000원에서 그죠? 그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에서 8,000원까지 그 다음 날 17%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지금은 더 하락을 했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6,000원이니까 그죠? 지금은 또 이제 시간에 뭐 그 며칠 전에 시간에 조금 올렸죠. 뭐 제출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튼 이런 패턴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조심을 물론 모르죠. 이제 관리 종목에서 또 탈피하고 저쪽으로 하면 상한가를 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튼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주가가 어떤 악재에 의해서 흘러내린다면은 그냥 일단은 좀 관심을 안 두는 것이 좋다. 너무 막 이렇게 막 그저 미련을 갖고 이것이 이렇게 뭐 시장에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또 보면은 뭐냐면은 이 일동제약도 보십시오.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보면은 고점 물론 이 앞에도 이게 그림이 많이 그려졌지만은 이 56,000원에서 30,000원대까지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주당 20,000원을 이것도 역시 똑같이 하락 아닙니까? 그죠? 그 시오노기 그 발표 그죠? 또 보류하고 또 이제 뭐 9월달에 뭐 한다더니 그것도 없어.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하한가를 쳤을 때는 그죠? 하한가를 만든 이런 때는 그 이후에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오노기 발표한다고 또 이게 딱 보세요. 막 눌림처럼 딱 해갖고 다음날 그저 막 상한가를 막 칠듯이 요래 딱 만들어놨잖아.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용 몰빵 1억을 가지고 한 3억치 사가지고 한 20% 주당 2만 원 빠져보세요. 그 현금 1억 다 날라가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 보면은 박셀바이오죠. 그죠? 지금 박셀바이오도 지금 보면은 뭐 9월 1일 그죠? 뭐 계속 뭐 원래 지금 얘가 지금 9월 1일 날 무슨 간암에 관련돼 있는 간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재료가 나와서 그죠? 제가 하는 거는 예측이니까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는 뭐 상승과 하락의 두 가지겠지만은 우리가 미리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호재가 나온다 해서 막 점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재료가 나왔다면은 파동을 이제 만드는 그런 게 되지만 그와 관련돼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만큼의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자료를 우리 담당 PD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 차트가 보면 하나 더 밀려 있어요. 엄봉이래 밀려 있는데 얘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재료 가치를 가지고 파동을 만든다. 그죠? 파동을 만들고 난 이후에 조금의 어떤 여유를 주면서 그 재료가 나오는 어떤 희망을 조금 더 남겨두는 거예요. 여지를. 그 남겨둔 그 희망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죠. 왜? 이미 왔잖아 이만큼.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막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여기는 혈액암이지만 이번에는 간암이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나. 그죠?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간의 하한가든 그죠? 장중 하한가든 그죠? 그 하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는 뭐냐? 팔기 위해서고 아시겠죠? 그죠? 하한가는 뭐냐? 이미 다 팔았단 말이에요. 다 팔았다. 그러니까 절대 그 세력들이 그죠? 자기들이 물량을 다 팔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하한가 안 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한 오늘 지금 주식은 패션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죠?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물론 그죠? 이것을 관심 있게 가지라고 한다고 무턱대고 시가에 사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아시겠죠? 그죠? 일봉이 양봉이어야 되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눌림을 형성하는가 이런 것들 여기서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왜 지금 이제 수급이 형성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는 제가 여기서 계속 요거는 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슈팅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타이거일렉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목요일 날 보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떠냐면은 얘도 지금 약간 조정을 보는 그죠? 그런 어떤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가는 걸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유시는 이미 떠버렸잖아요, 그죠? 네옴시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이 네옴시티가 여기서 약간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좀 조정을 보고 왜냐면 이제 30일이니까 투자 총책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 30일이니까 좀 약간 눌림을 주고 하려고 한번 땡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뭐 그냥 뭐 당겨버렸습니다. 그 미리 이제 선 반영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피코그램 요것도 보면 약간 옆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런 어떤 패턴들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럼 얘의 기준은 뭐냐면 절대 그 밑에 21선을 깨면 안 돼요. 깨지 않은 상태 여기 도지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얘는 죽으나 사나 이 라인을 딱 지키면서 이렇게 있을 때는 또 여러분들께서 이런 슈팅도 한번 만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드라는 종목, 이런 거는 개별 종목인데, 워낙 밑에서 이제 이 수급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런 데서 조금 조정을 줄 때 좀 보고 있다가 슈팅, 그죠? 뭐 최소한 10%, 뭐 5%, 10%를 노려보라고 드리는 거니까 무턱대고 사가지고 엄청 사가지고 막 이래 그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배운 대로. 자, 그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모나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면은 저번에 체시스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에서 밀었다가 땡겼잖아, 그죠? 얘도 지금 약간 여기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 같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학, 코스모 화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수학도 여기 좀 밀려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 파동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거 목요일 날 옮기고 났는데 이게 다 파동이 나와버렸는데 이게 수소 관련한 그런 부분인데 범한 표세 뭐 이런 것들 좀 참고로 보시고 BHI 그죠? 이 BHI 같은 경우는 이 차트가 잘못돼서 이 차트는 BH 차트예요. 이제 좀 잘못됐는데 BHI 차트는 원전 관련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좀 보시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 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도 이제 수급이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계속 이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죠? 여기서 어떻게 지지를 하는가를 보면은 어떤 패턴이 나올 수가 있냐면은 거기서 최소한 5%, 10%, 15% 이런 어떤 파동들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유틸렉스 같은 뭐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막 꿈을 꾸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막 무턱대고 막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렸던 종목들은 그 한 번에 어떤 슈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관찰하면서 보고 있다가 양봉시에 거래가 터지고 이러면은 그죠? 같이 한번 달라붙어서 뭐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 호르몬 중에서 그죠? 엔톨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엔톨핀은 어떨 때 나옵니까? 막 많이 웃을 때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막 이 15초 동안 막 계속 이렇게 웃으면은 수명이 한 이틀 정도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 한 1분 정도 막 이렇게 웃으면은 뭐 10분 정도 운동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웃음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기쁠 때 나오는 거지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무겁고 이럴 때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 이 뇌는 좀 약간 좀 바보 같은가 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도 그냥 막 이렇게 하하하하 웃으면은 엔돌핀이 팍팍팍 나와요. 그래서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자 우리 웃으면서 또 다음 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